사실 지금 막 이것저것 심지 3도 조금 했다가 그것도 다 녹화했다가 그 다음에 또 크툴루시나 종족 뭐 있나 조금 살펴보다가 뭔가 그냥 좀 금방 질리더라고요. 계속 이거를 하거나 읽거나 하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서. 이거 보실래요? 이거 그 TRPG 이제 폴더가 있고, 이게 이제 크툴루의 부름, 그 다음에 이게 던전 앤 드래곤하고 던전월드 관련 자료가 여기에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TRPG 하면서 뭐 필요한 사진, 자료 이런 거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거고, 그 다음에 제가 맨 처음에 여기 보시면은 크툴루의 부름 간편 입문 가이드라는 게 있어요. 그런데 이게 이제 간편 입문 가이드가 보시면 이제 이 크툴루의 부름, 요 러브크래프트가 지었던 이 약간 전반적인 세계관, 뭐 이런 일이 있었다, 약간 사건 위주로, 예. 누가 겪었던 사건 이런 게 쭉쭉쭉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룰을 알려주는 거예요, 얘가. 뭐 이런 걸 준비하시고요. 룰북 있어야 되고요. 주사위, 종이 연필, 같이 놀 사람. 전 없었어요. 그래서 혼자 했거든요, 제가. 혼자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진짜 혼자 했어요. 수호자 이제 그 진행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수호자 역할도 제가 하고 플레이어 역할도 제가 해가지고 저를 여러 명으로 이제 분열을 해가지고 마치 제 안에 있는 상상 친구들하고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사실상 자아를 분열시켜서 해봤거든요. 여기 보시면 입문 가이드 쭉쭉쭉 캐릭터 만드는 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시나리오를 하나 그 공개를 이제 해준 거예요. 마지막에 지금까지의 이 룰을 읽은 다음에 그 룰을 적용해서 이걸 한번 해보시라, 이렇게 시나리오가 있는 건데, 맞아, 이거는 지금 저기 뭐야, 수호자만 보는 거라서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, 어쨌든 저 시나리오가 이제 유령이 나오는 집이 있다고 한다. 그래서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비밀을 밝혀내 보는, 근데 비밀을 밝혀봤더니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죠.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제가 혼자서 해봤어요. TRPG. 그래. 그래가지고 그 캐릭터 그림도 제가 그냥 마우스로 막 슉슉슉 해가지고 그렸거든요. 이런 식으로. 총 탐사자가 2명이에요. 이 친구는 제가 좋아하는 호텔 더스크의 비밀이라는 그 게임에 있는 주인공을 모델로 해가지고 실제로 보고 그렸어요. 따라 그렸어요. 카일 하이드라는 친구거든요. 이렇게 생겼어요. 보고 그렸어, 보고. 이걸 보고 그렸나? 네, 하여튼 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마우스 그림이라서 한계가 있었고요. 이 친구는 그냥 제가 구상을 한 거고, 그래서 대략 설정이 이제 이 친구는 얘가 지금 탐정이에요, 현재. 그 배경은 1920년도의 보스턴. 보스턴이 약간 항구 도시기도 하고 되게 그 막 탐정이 활동하기에 굉장히 분위기가 딱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보스턴에서 탐정 일을 하고 있고요. 이름은 클라이드 머서예요. 클라이드 머서. 얘가 좀 클래식한 설정이긴 한데 전직 형사입니다. 전직 형사였지만
이 친구가 이제 특징이 힘이 근력이 엄청나게 센 대신에 멘탈이 상당히 약해요. 평균보다 더 약해요. 그래서 그 경찰 일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겪게 되잖아요. 특히 근데 얘한테는 어떤 게 가장 크게 작용을 했냐면 굉장히 M1 사람을 죽이거나 피해를 줘놓고서 막 그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막 변명만 늘어놓는 이런 뻔뻔한 가해자들을 보면서 진짜 약간 인간 환멸 그리고 막 회의감 그런 것 때문에 이 친구는 과거에는 어느 정도 좀 이상적이었고 꿈도 있었고 그러니까 또 경찰도 됐고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또 그 이후에 건강하게 해소하지도 못했어요. 사실 멘탈이 강하다는 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무디다는 게 아니라 슬프면은 뭐 슬프다, 기쁘면 기쁘다, 그거를 적절하게 잘 표현을 하고 부정적인 감정도 잘 건강하게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회복 탄력성도 좋고 뭐 이런 거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.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그런 면에서 약했던 거예요. 본인이 되게 힘들고 그런 일이 있으면은 이걸 잘 표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얘네들이 약간 반대 캐릭터거든요. 이 캐릭터가 건강하게 해소했을 일들도 이 친구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. 그냥 혼자 담배나 뻑뻑 피우고 막 담아놨다가 이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면서 그렇게 경찰을 이제 그만둔 그런 설정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신나가지고 막 설정을 붙인 거예요, 살을. 이 카일 하이드라는 그냥 이 캐릭터의 외형에서만 시작을 해가지고. 근데 이 친구도 약간 이 캐릭터도 제가 아까 방금 얘기한 설정이랑 좀 비슷해요, 이 캐릭터도. 그래서 많이 이 캐릭터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요. 그래가지고, 네, 뭐 그런 캐릭터고, 대략 그렇고, 얘는, 사실은 부잣집 아가씨예요. 부잣집 아가씨인데, 그 보스턴에서 좀 멀지 않은 그 프로비던스? 그 프로비던스가 이 크툴루의 부름 요 세계관 처음에 이제 고안했던 러브크래프트의 고향이기도 하대요. 하여튼 그래서 그 프로비던스에 잘 사는 집 이제 막내 딸인데 이 친구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.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나와서 보스턴에 있는 삼촌이 그 신문사의 약간 간부거든요. 그런 설정이에요. 그래서 삼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낙하산으로 한 자리 신입 기자가 되었는데 그래도 이제 낙하산이긴 하지만 좀 이렇게 좀 잘 해보려고 되게 고군분투하는 애고요. 얘는 굉장한 이상주의자예요. 그래서 사실은 좀 나이브한 거죠.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그리고 좀 부잣집 딸인 걸 티를 내고 싶지는 않아 하는데 보면은 좀 쓰는 물건이라던가 이게 자기가 의도치 않게 이게 다 티가 나요. 되게 잘 사는 집애라는 게 티가 나요. 그 당시에 그 독일제 폴딩 카메라라는 게 있었거든요. 이게 20년대라고 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옛날이 아니고 그 저희가 아는 완전 옛날 카메라라는 게 있잖아요. 이렇게 세워두고 그 이렇게 천 씌워가지고 막 엄청 오랫동안 사진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카메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렇게 들고 다니는 좀 크긴 하지만 이렇게 접어서 쓰는 그런 카메라하고 그 과도기였대요. 1920년대가. 그래서 이제 과도기니까 돈만 좀 많이 주면은 그래도 휴대용을 살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 폴딩 카메라가 한번 찾아볼까요? 독일제 폴딩 카메라? 네, 이런 거예요. 이렇게. 여기서 이 당시에 그리고 약간 이렇게 조금 더, 이렇게 간단하게 생긴 애들은 조금 더 뭐랄까, 성능은 조금 덜 하지만 이렇게 핸디하게 손에 딱 들고 간편하게 찍을 수 있는 아이였고, 이게 좀 폴딩, 조금 비싸 보이는 그런 애들로 가면은 이제 상당히 비쌌던 거예요. 독일쟁이니까 좋은 거죠.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얘는 사회 초년생이잖아요. 근데 이런 애가 이거를 어떻게 갖고 있겠어요? 사실. 근데 이제 이 친구 입장에서는 그 부모님하고 이제 그냥
됐어 그러고 나왔지만 부모님하고 절연을 한 건 아니고 그래도 연락을 주고받긴 하거든요, 편지로.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반대하긴 하는데 그냥 이왕 할 거면 그래도 장비는 이런 거 좋은 거 해라. 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지.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원을 해주시긴 한 거죠. 그런 그런 겁니다. 그런 설정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정을 막 다 붙여가지고 엄청나게 혼자 한 거예요. 사실 그 TRPG 이제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였던 문화라고 할까요? 자기가 이제 룰북을 사서 그 룰이 적혀 있는 그 룰북을 이제 인증하는 그런 문화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팀을 모아가지고 이 플레이를 했다. 그러면은 그 플레이를 이제 뭐 채팅으로 했으면 채팅 기록으로 남길 수도 있고, 녹음한 거를 이제 로그 이렇게 남겨가지고 기록을 남길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림 같은 거 잘 그리시는 분들은 애니메이션으로 많이 이제 하시죠. 유튜브에서 사실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거는 그런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는 TRPG 플레이 그런 게 이제 재밌는데, 저는 애니메이션을 감히 만들 그런 저기는 없으니까 그거는 어려워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, 저 혼자. 지금 머리 안에서 막, 자, 과연 혼자서도 할 수 있을까?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. 수호자도 플레이어도 모두 접니다. NPC까지.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. 이걸 이제 이렇게 설정을 막 붙인 거예요. 엄청나죠? 아, 맞아. 그래서 이 여자아이 나이대도 한 10살 차이 나게 만들었어요. 얘가 한 33 정도로 생각을 하고, 한 23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. 그랬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멘탈이 굉장히 강합니다. 멘탈 강하고 글 잘 쓰고. 맞아. 그래가지고 TRPG는 소지품 같은 것도 미리 다 정하거든요. 미리 안 정하면은 이제 실제 플레이에서 그 안 적은 거는 없는 걸로 이제 취급을 합니다. 그래서 미리미리 그 진짜 있을 법한 거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. 맞아. 이게 사실 최소 2명의 인원이 필요한 시나리오거든요. 근데 2명이면은 사실 난이도 꽤 높은 거예요. 이 친구들이 접하게 되는 어떤 뭐 신화생물이라든지 그런 존재들이 사실은 인간보다 더 어떤 능력이 좀 뛰어나게 묘사가 되잖아요. 실제 스탯도 그렇거든요. 그래서 2명이면은 사실 진짜 충분히 몰살 가능성도 있었는데, 다행히 제가 플레이했을 때는 그렇게 주사위 운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살아남긴 했어요. 이 친구는 죽을 뻔했죠. 왜냐면 체력이 0이 됐거든요. 근데 체력이 0이 돼도 그 심각한 중상을 입지 않은 이상은 사망 처리는 하지 않습니다. 그냥 정신을 잃은 거죠. 그래서 이제 얘가 좀 겨우겨우 살아남아가지고 이 친구를 병원에 데려다 주면서 죽진 않았어요. 사실 저도 플레이하면서 얘네 그냥 금방 죽어버릴까봐 어떻게 중간에 다른 캐릭터를 하나 투입을 해야 되나?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. 근데 지금 약간 이야기의 길을 잃었는데? 그래서 뭐? 약간 그래서 뭐? 그냥 재밌게 했구나? 재밌게 했고요. 아, 이런 거 재밌었는데. 이게 사실 크툴루의 부름 자체가 배틀을 막 열심히 하는 그런 룰이 아니거든요. 던전 앤 드래곤이나 던전 월드 같은 거는 당연히 이제 던전을 탐험하면서 적을 만나고 막 싸우고 레벨업하고 막 이런 건데, 크툴루의 부름은 인간 외적인 존재를 상대하기 때문에 이제 배틀을 물론 불가피한 상황이 있긴 하지만
그걸 근본적으로 얘네를 막 박살시키기 위한 그런 룰은 아니에요. 어떤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보를 알아가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만나는 NPC들을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자기 능력으로 그 다음에 뭐 운으로 어떻게 일이 막 잘 풀리기도 하고 운이 나쁘면 정말 알아내야 하는 정보인데 못 알아내가지고 결국 좀 끔찍한 일을 겪게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게 재밌는 거란 말이죠. 그래서 그 보면은 이게 이제 한 예시인데 플레이했던 거. 이 보스턴 글로브는 제가 이제 여기 설정상 요 앱이라는 친구가 이제 신입 기자인 그 신문사의 그 경쟁사예요. 경쟁사인데 보스턴 글로브가 조금 더 근본이 있고 이건 실제로 있는 이제 신문사기도 하고 이제 제가 설정한 여기가 다니는 신문사는 신문사 이름을 보스턴 크로니클이라고 지었거든요. 그래서 그 크로니클은 여기랑 경쟁사긴 한데 조금 더 좀 신세대 느낌? 그래서 이제 약간 그 괴담 같은 좀 이상현상에 대한 기사 같은 것도 좀 싣고 근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1920년대에 나왔던 기사 같은 경우는 그 실제로 그 막 전쟁도 막 있고 이러는 상황이고 지금만큼 그런 컨텐츠가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문사 같은 데서도 실제로 어떤 이상현상, 심령현상, 오컬트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취재해서 기사 싣고 이런 게 실제로 되게 인기 많았대요. 진짜 있었고 잘 많이 읽었대요. 좀 진지하게 이렇게 취재해서 내보내고 했었나 봐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는 설정이에요. 그래서 얘네가 이제 그 보스턴 글로브에 갔어요.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. 근데 아무래도 그 실제로 신문에 게재되지 않았던 사실을 신문사 가서 보여달라고 한들 사실 안 보여주는 게 정상이잖아요. 근데 이제 그 상황을 얘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인관계 능력치라든지 뭐 안 되면 뭐 협박을 할 수도 있겠고 뭐 돈으로 이렇게 매수할 수도 있겠고 그냥 방법은 무궁무진한 거예요. 본인의 이제 기능치를 가지고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는 걸로 이제 하는 건데 보시면은 아티라는 캐릭터, 아티 윌모트가 이제 편집자 중에 한 명이에요. 거기 이제 사무실에 갔어요. 그 보여달라고. 근데 이제 거만하게 안 되는데? 막 이렇게 나오겠죠? 근데 이제 클라이드가 처음에 좀 이성적으로 설득을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, 뭐, 페이 안 끼칠 거고, 좀 부탁 좀 드립시다. 이렇게 잘 정중하게 했는데, 주사위를 굴렸더니 설득이 안 됐어요. 50 이하가 나와야 되는데, 53이 나와버린 거죠, 아깝게. 그러면 이제 아티는, 이제 캐릭터 NPC는, 안 된다. 이렇게 하고 하겠죠. 근데 여기서 강행이라는 게 가능해요. 강행이라는 게,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, 대신에 실패했을 때, 대가가 그만큼 이제 화려하게 있습니다. 그래서 에비는 생각을 해요. 좀 갑자기 저렇게 거만하게 나와? 저렇게까지 거만하게 나올 건 아니지 않나? 약간 이렇게 내가 삼촌이 그래도 보스턴 크로니클 간부인데? 약간 이렇게 해서 네포 베이비 찬스를 쓴다는 걸로 진행을 한번 해봤어요. 이제 뭐 누구시 심부름으로 왔고요. 다 얘기 끝난 사항이고 뭐 정식 공문 필요하시면 나중에 보내드리죠.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. 근데 저도 그 사실 제가 수호자 역할을 하니까 대략은 이런 캐릭터가 있다는 거 정도는 알잖아요. 뭐 아티 윌모트라는 캐릭터가 있다. 그게 시나리오에 있으니까. 그런데 이제 이런 찬스를 쓰는 거는 이제 그냥 제가 생각을 한 거죠. 이렇게 해야지라고.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과는 결국은 주사위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사실 쫄렸어요. 이렇게 했는데 안 되면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말재주 같은 경우가 이제 속임수를 쓸 때 말로 이렇게 말재간으로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. 그래서 설득 같은 경우는 시간을 걸려서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뒤탈이 없는데 말재주 같은 경우는 뒤탈이 있겠죠.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뭔가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.
예를 들면 뭐 제가 누군데요 하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 누구 아니던데? 이렇게 된다는 거죠. 근데 이제 뭐 그거는 후에 뭐 영향은 뭐 없을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성공을 했다. 그러면은 이제 아티는 아이고 이렇게 굽신굽신 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그 사건을 파헤치려면 다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주사위가 잘 나와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냐면 사실은 호텔 더스크의 비밀 제가 왜 좋아하는지 이야기하려고 시작한 건데 TRPG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지? 제가 이 호텔 더스크의 비밀을 왜 좋아하냐면 분위기가 좋아요. 분위기가. 이 게임은 진행이 생각보다 뭐랄까? 막 엄청 적극적으로 추리를 해야 될 필요는 없고요. 그냥 진행을 하면서 그게 제일 중요해요. 선택지. 여기 호텔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사실 이 카일이 이야기를 나누거든요. 근데 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 괜한 일이 일어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또 여기 조금 사연 있는 사람들도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호텔에서 카일이 그 전직 형사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들키지 않고 되게 무관한 그냥 이제 세일즈맨인 것처럼 하면서 너무 수상한 티는 내지 않는 동시에 단서는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인물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선택지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뭐 어디를 가서 좀 조사를 해봐야겠다.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가가지고 또 하고 이게 다른 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중간에 가끔씩 그래서 지금 어디 가야 되지? 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리고 특히 저장하기 전에 수첩에다가 내가 지금 어디서 마무리했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라고 메모를 해놓지 않으면 그 다음번에 이 게임을 켰을 때 뭐 해야 되는지 절대 알 수 없어요. 그냥 뜬금없이 호텔 로비 같은 데서 이제 켜면은 나 뭐 해야 되지? 이러고 그 호텔 다 돌아다녀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메모가 굉장히 중요하다. 이게 되게 분위기가 옛날 그래픽 자체는 되게 옛날 이런 그래픽이거든요. 근데 이 그림, 이 예술, 이거 아트 스타일이 이걸 뭐라 그러더라? 로토스코프? 이게 한 컷 한 컷 그려가지고 이 선도 되게 살아있고 얘네를 이제 한 컷 한 컷 해가지고 얘네가 움직이거든요. 그래서 그림체도 진짜 좋고 밀라. 이 밀라라는 캐릭터는 이제 게임 시작하면은 이런 길이잖아요. 미국은 막 이렇게 완전 그냥 뻥 뚫려 있잖아요. 이렇게 이런 평지를 막 카일이 슝 하고 자동차 타고 가는데 그냥 막 이런 길을 저 밀라가 여자애가 혼자 막 걷고 있었거든요. 그래갖고 카일은 처음에 그냥 이거를 슝 지나치거든요. 근데 나중에 호텔에서 만나요. 어떤 좀 껄렁껄렁한 도련님 같은 얘다. 얘의 차를 타고 밀라가 호텔에 와요. 밀라는 말을 못했나 그랬을걸요? 그래서 여기가 이제 데스크 보시고 사장님이고 이제 사장님 부인분 여기서 막 청소 요리 이런 거 다 맡아서 하시고 여기가 이제 설정상 약간 뭐더라? 부잣집 도련님 같은 애였는데 사고 쳐가지고 막 이렇게 혼자 나와 있는 거일 거예요, 아마. 이 사람은 누구였더라? 이 친구는 약간 과거의 그런
잡다한 범죄 약간 그런 게 살짝 있었는데 지금은 손 씻고 좀 잘 살려고 하는 애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얘는 꼬마. 그 지난번에 저 스팀 찐 목록하고 라이브러리 그 구경하는 영상에서 썼던 부금이 있는데 되게 작게 깔아놨는데 이 친구 나올 때 그 부금이 나와요. 이 호텔 더스크가 부금도 진짜 제 그 사운드 트랙이 진짜 너무 제가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 거기 있는 사운드 트랙이 약간 다 조금 살짝 그 분위기가 좀 있고 약간 엘리베이터 음악 같은 느낌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분위기인데 이 친구 나오는 이제 상황에는 혼자서 조금 귀여운 부금 나오죠. 이 캐릭터는 뭐였더라? 모델이었나? 신인 배우였나? 그런 느낌. 요 할머니는 뭐였더라? 이분이 처음에 이 215호에 머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막 그러셨거든요. 215호에 머무르면 소원이 이루어져요. 어떤 방식으로든. 근데 사실 호텔 더스크 좋아하는 게 제가 그 당시에 닌텐도 하면서 어떤 닌텐도 코어, 닌텐도 에스테릭, 닌텐도만의 어떤 미학적인 그런 걸 좋아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그 밤에 이제 몰래 막 닌텐도 밤에 이불 뒤집어 쓰고 하고 이런 추억도 있는데 그런 새벽 시간대에 혼자 몰래 이제 호텔 더스크 같은 거 하면은 와 장난 아니고 이거는 한번 천천히 그 플레이 하는 거 실황으로 남겨두고 싶기도 한데 이게 그 닌텐도로 플레이 하는 거를 옮겨가지고 송출을 하려면 캡처보드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. 근데 그 캡처보드 자체도 비싸고 그거를 또 개인이 저 같은 사람은 그쪽으로는 이제 아는 게 없는데 보니까 약간의 그 땜질 같은 게 살짝 필요한 것 같던데 하여튼 그런 거를 해야 된대요. 아니면 뭐 정 안 되면 이거 이렇게 플레이 하는 거 그냥 이 화면을 찍어가지고 해야죠. 이거 좀 캐릭터가 싫어할 만한 거 하면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해요. 그리고 이런 거 울그락불그락 한 거 계속 막 실수하면은 쫓겨나요, 호텔에서. 게임 오버. 맞아. 보면 레딧에서 나와 있지만 플레이 괜찮고요. 퍼즐 별로 많지 않고요. 진짜 비주얼 노벨에 훨씬 가까워요. 응. 꽤 괜찮게 늙었대. 약간 파인 와인 같은 거예요. 맛있게 사갔어. 이거 후속작도 있는데. 라스트 윈도우 한밤중의 약속. 이게 그 호텔 더스크 얘 후속작이거든요. 어? 한글 패치? 이거는 공식적으로 한글화가 되지 않았어요. 북미판 조차 불발?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그 이 칩 이거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하려면 진짜 그냥 그 유저들이 그냥 배포해 놓은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하긴 했어요. 사실 했어. 그 영판으로 나온 거 다운 받아가지고 했어요. 근데 했는데 패드 그걸로 다운받아서 했다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그 막 다 초기화돼가지고 이게 그 아파트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한 명씩 사실상 도장 깨기 하는 거거든요. 말로 너 이런 비밀 있잖아 라고 이제 선택지를 잘 골라가지고
적당히 싸우지는 않으면서 이 사람들을 몰아붙여가지고 네가 왜 여기에서 저기 사는지, 이 아파트에서 사는지 그런 거를 이제 비밀을 풀어가야 되는 것인데, 거기 이제 사람들을 비밀을 다 풀고 공략을 다 하고 거의 마지막 보스급인 윌 화이트인가? 그 남자 한 명 남았었는데 초기화돼가지고 다시 시작할 엄두가 안 나서 그 이후로 안 해.